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스프레드시트 한번 볼게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됐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이라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되도록이면 2과목과 3과목은 직접 엑셀과 액세스를 열어놓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우선 21번이에요. 자, 다음 중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얘가 사실은 이제 1급 실기나 2급 실기에 가끔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실기에. 그래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두리 없음을 이용을 하면 복사한 쉘에 적용된 쉘 서식을 모두 제외하고 쉘의 내용만 넣는다. 근데 문제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테두리 없음이라는 거는 어떤 쉘에 테두리가 있을 때 그 테두리를 빼고 넣는 거지 쉘 서식을 모두 다 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틀린 거고요. 연결하기 붙여넣기를 하면 복사한 쉘에 입력된 내용을 연결하여 쉘 서식과 함께 붙여넣는다 그랬는데 쉘 서식은 빠지고 실제 데이터만 연결해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이제 2급의 실기에 종종 출제됩니다. 자, 바꾸기를 이용을 하면 복사한 데이터에 열을 행으로 변경하고 행을 열로 변경하여 표를 뒤집어 붙인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얘가 맞는 거고요. 그림 형식 그림으로 붙여넣기. 이게 실기에 이제 나오는 애입니다. 1급에는 안 나오고 2급 실기에 나오는 애예요. 자, 그림 형식으로 해서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기 하면 복사한 쉘에 입력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림에 표시되는 텍스트도 자동 변경된다 그랬어요. 자, 한번 우리 얘네 한번 해볼까 봐요. 그래서 엑셀을 제가 소스를 강의실에 붙여 넣어 드리긴 할 건데요. 우선은 얘는 지금 제가 준비되어 있진 않아요. 소스가.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한번 입력해 놓고 뭐 이렇게 대충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숫자로 해가지고 형식을 좀 주는 형식으로 해갖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네도 테두리, 얘네가 테두리거든요. 그래서 테두리 주고 그 다음에 얘네 뭐 서식 이렇게 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를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홈 탭에 붙여넣기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은 테두리 없음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얘가 확 앞으로 안 오네, 그지? 자, 우선은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고요. 붙여넣을 때 찍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테두리 없음 해보면 테두리 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고, 그래서 틀린 거고요. 두 번째,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이용하면 내용을 연결해서 붙여넣는데요. 자, 한번 해보자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찍고요. 여기에서 연결하여 붙여넣기 이렇게 해보니까 서식은 다 빠지고 실제 데이터만 들어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바꾸기를 이용을 하면 행렬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뭐랄까요. 이게 실무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애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얘 찍고요. 붙여넣기 여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 지금 없네, 그제? 행렬 여기 바꾸기가 있구나. 원래는 여기 눌러보면 여기 행렬 바꾸는 게 있는데 요걸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바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했더니 행렬이 바뀌는구나. 그지? 지금 얘네는 항목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애들이 행방향으로 이렇게 쭉 입력됐었는데 이번에는 열방향으로 이렇게 가네요. 그럼 반대로 얘네 이렇게 열방향으로 가 있는 애들을 다시 이렇게 선택하고 붙여넣기해서 바꾸기 하면은 반대로 90도가 축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맞은 거고요.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그림으로 붙여넣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림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변경한다면 같이 변경되나요? 아니죠.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얘를 그림으로 연결 붙여넣기로 하게 되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림 형식,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얘네를 바꾸면 얘네도 같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뭐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 참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나면 얘네가 이제 또 싱크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이제 나중에 실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선 한 번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얘가 21번인가요? 그래서 앞에다 갖다 놓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문제를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다 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것 같고요. 다음 중 B3에서 E6 영역에 대해서 아래 C2와 같이 배경색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부 서식 규칙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여기에서 뭐 어디라고 한 거냐?
여기에서 할 때 아래에 C2와 같이 배경색이 들어가도록 한대요. 자, 배경색이 보니까 B열하고 보죠. 여기에 나와 있는 B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연수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열과 요 열을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얘가 이제 그 함수들이 나와 있는데 컬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럼스라는 건 우선 없고, 자, 컬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컬럼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열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짝수에 대한 열에만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채우기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짝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값을 2로 나눠가지고 2로 나누는 거니까 반대로 됐네? 그지? 어떤 값을 2로 나눴을 때 그놈의 결과값이 얼마면 0이면 그놈은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요, 이 MOD 함수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컬럼 함수하고 로우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컬럼스 함수가 없는 건 아니고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차이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선은 자, 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직접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직접 갖다 붙여놓죠. 뭐 다 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범위만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조건부 서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 세규칙, 수식,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가지고 채우기에 가서 회색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MOD 들어갔죠. 자, 컬럼하고 B5, B3군요. B3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B3 여기네요. 자, B3에 대한 열. 요것이 B3가 얼마예요? 지금 여기 B3 요거네. 근데 우리가 지금 입력을 문제랑 다르겠군요. 아, 요거 조금 수정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한 행 한 열씩 떼어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 행 한 열씩 떼어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B3가 집혀 있어서.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V 서식에 가서 채우기에서 회색. 뭐 몇 프로인지는 주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주시게 되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컬럼하고 B3 하니까요. 자, B3. 얘에 대한 열이 몇 번째 열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열이 몇 번째 열입니까? 지금 두 번째 열이에요. 선택한 기준이 아니라 얘는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가 나오겠죠. 걔를 2로 나눠요. 그죠? 2로 나눴을 때 걔가 0이면 얘는 이 서식을 적용하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2를 2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는 0이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C열은 얘는 3이니까 3을 2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나머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채워지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4를 2로 나누면 당연히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MOD 함수에 대한 것이 종종 출제되니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채워 넣을 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요 놈이 답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컬럼스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는 하시고요. 컬럼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탭키 눌러서 함수 마법사 실행해 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참조하는 영역이다 배열의 열수를 계산할 때 써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총 4가 나오겠죠. 내가 선택한 범위의 개수.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린 문제에 나온 것처럼 컬럼즈 B3 하게 되면 하나만 선택했으니까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우즈라는 함수도 있어요. 로우하고 로우즈도 있는데 로우는 행을 하고요. 이게 전원차 시험에 나왔었죠. 전회차 이 조건부 서식 나왔을 때는 행이었어요. 로우. 이번에는 컬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전체 평균 셀, 요 놈이군요. 얘가 지금 82.7인데 85가 되도록 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때 이대안이라는 애가 있는데 1월의 값에 B3를 얼마가 되면 얘가 85점이 될까? 요거를 계산하는 거래요. 이거를 할 때 우리가 뭘 하면 되냐 이거죠. 뭘 하면 됩니까? 목표값 찾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목표값 찾기.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엑셀을 하지 모른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가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목표값 찾기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 항상 선택은 최종 내가 바뀔 값을 선택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수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평균 해가지고. 자, 연결이 되어 있는 수식셀, 이놈이에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대상치가 되는 겁니다. 얘가 몇 점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85점이요. 자, 값을 바꿀 셀은 내가 지금 예측하려고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찍어주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E5, 그 다음에 얼마예요? 85, B3 요렇게 내주시면은 얘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85점이 되려면 이대한이가 86점 되면 된대요. 오케이? 자, 요 부분은 제가 파일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적용은 안 해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결과 쉘, 내가 바꾸려고 하는 애가 제일 먼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얘가 얼마가 돼야 될지. 그 다음에 얘는 뭐냐?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값, 그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아래 그림의 리본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홈 탭이 눌려져 있고요. 얘네가 지금 1, 2, 3, 4 눌려져 있고 F, 이게 약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뭘 눌러주면 되냐면은 Alt 키를 누르면 돼요.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냥 한 번만 누르지 마시고 조금 누르고 하나, 둘, 셋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F 누르면 요 파일 버튼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2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H, N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N 누르면 삽입 탭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얘네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처음 나왔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리본 메뉴에 바로가기 키를 나타내려면 Shift F10 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Alt 키를 계속 한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활성 탭이 홈 탭에서 삽입 탭으로 이동된대요. 자, 한번 직접 해보지 뭐. 자, 홈 탭 있고 Alt 키 눌러가지고 조금 기다리다가 방향 키 누르니까 오잉 바뀌네요. 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보셨고요. 자, 다음에 탭 및 명령 간에 이동할 때도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N키를 누르면 삽입 탭으로 된대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얘가 원래는 앞에 떠야 되는데 왜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깝깝하네. 자, 쫙 눌러보면 얘가 N, P, M, A, R 얘네 각각의 단축키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명령이 추가되면 일련 번호로 바로가기 키가 적용된대요. 뭐냐? Alt키 누르고 있으면은요. 이거 보세요. 얘가 빠른 실행 도구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인쇄 미리 보기를 이렇게 적용해 놓으면 얘는 1, 2, 3,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t키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번호가 먹혀져 있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더 같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아래 시나리오 관리자 너무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대화 상자의 각 버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추가, 삭제, 요약을 사용하죠. 시험에서. 그래서 이게 표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추가밖에 안 쓰겠지. 사실 삭제는 잘못했을 때 삭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하고 요약을 눌러주면 우리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외의 애들은 또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눌러주게 되면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표시한대요. 됐죠? 맞아요. 표시해요. 결과물이 나오진 않지만 편집을 누르면 선택한 시나리오를 편집할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시나리오를. 병합은 다른 워크시트의 시나리오를 통합해서 함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워크시트의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추가할 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병합이라는 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정의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좀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워크시트의 시나리오를 통합해서 함께 관리한다는 거는 다른 시트에 있는 걸 이쪽에다 추가해서 넣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예? 여기다 시나리오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추가할 때, 추가해서 넣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묘한데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다. 그지? 그래서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단어 워크시트 시나리오를 통합해서 함께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트에 있는 것을 추가해서 사용할 때,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중 엑셀의 다양한 데이터 입력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하나의 쉘에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 Alt, Enter 키를 눌러서 줄바꿈을 한대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한 범위를 동일한 데이터 범위를 입력할 때는 Ctrl, Enter. 좋아요. 배열 수식, conc, 좋습니다. 쉘에 입력된 수식의 결과가 아닌 수식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 Alt 물결이 아니라 Ctrl 물결을 눌러줘야 돼요.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Alt, Enter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줄을 입력하고 싶다 이거예요. 가. 그 다음에 Alt, Enter.
이런 식으로 한 쉘에 두 줄 입력할 때. 그 다음에 일정 범위에 똑같은 거를 넣고 싶다. 그러면 범위 선택한 다음에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 수식이야 뭐 어차피 컨시엔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식이 있는데 얘네를 볼 때는 컨트롤하고요. 숫자 키, 1키 왼쪽에 보면 물결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엑셀 다루실 때 잘못해가지고 컨트롤 1키를 누른다는 게 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토글이에요. 그래서 토글이라는 거는 누를 때마다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컨트롤 물결 눌러주시면은 요딴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실무에도 많이 써먹으니까. 자, 다음 중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숫자 형식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얘도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물음표는요, 데이터를 공백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자릿수를 우리가 표시할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를 우리가 공백으로 표시할 때 얘네를 사용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엑셀을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네 범위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1키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가지고요. 얘를, 자, 가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시죠? 보기가. 자, 6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앞쪽에 불필요한 자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릿수를 강제로 먹일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녀석이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뭐 하나만 주면 차이가 없고요. 뭐 2개, 지금 2자리니까 2자리도 괜찮아요. 3자리면은 이렇게 뒤에서 하나씩 밀려나가는 거죠. 되셨죠? 실무에 거의 사용은 잘 안 합니다. 근데 뭐 그 큰 시트를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릿수 맞출 때.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발령 부서에서는 부서명의 데이터 값을 번호 기준으로 순서대로 반복해서 한대요. 즉 여기에 보니까 번호가 1, 2, 3, 4, 5, 6, 7, 8, 90 있는데 이 부서명이 기획팀, 재무팀, 충무팀, 기재충, 기재충, 기 이런 식으로 가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 데이터가 여기가 아니죠. 잘못했어. 어떻게 박스 잘못 그렸어? 요쪽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채워 넣을 건데 우리가 이제 인식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번호를 인식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게 뭐냐면 바로 인덱스 함수입니다. 아주 자주 출제돼요, 얘도. 지금 보세요. 여기 또 MOD 또 나왔어요. 자, 우선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열에 여기 보면 E2에서 E4, E2에서 E4 여기에 있는 요 값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인덱스 함수의 인수는 뭐예요? 여기가 배열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은요, MOD, 이게 단보고 우선 이야기 드릴게요. MOD A2-1이라고 그랬어요. 자, A2. 여기에, 뭐예요? 1이죠? 한번 해볼게요. 자, MOD. 자, 2-1이래요. 1-1이구나. 1이니까요. 자, 1-1이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올까? 0 나오겠죠. 자, 0을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눠요. 여러분들 0을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안 나눠져요. 결국은 나머지가 얼마가 남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나올까? 행에 1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열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얘를 자동 채우기 했어. 그럼 2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2-1 하면 뭐가 나올까요? 2-1 하면 1 나오겠죠. 1,3 하면 뭐 나와요? 이거 MOD로 하면 안 나눠지기 때문에 나머지 1 나와요. 그러면은 1 더하기 1 하면 얼마가 나와요? 2. 그지? 즉 이행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에 그럼 다음 번 거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 올려놨었어 보자.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3이 왔어요. 그러면은 3-1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자,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눠요.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래서 나머지 그대로 2가 나와요. 거기다 뭘 더해요?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뭐가 나왔어? 3 나오겠지. 즉 세 번째에 있는 거. 얘가 1로 들어가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7 한번 해볼까? 7? 그러면은 7-1은 얼마예요? 자, 6이네요. 나누기 3 하면 나머지 얼마 나와요? 나머지 0 나오죠. 이거 몫이 2 나오고 나머지는 0 나오잖아.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몫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1 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첫 번째에는 기획팀이 들어가겠네요. 됐어요? 자, 얘는 왜 안 될까요? 여기 보세요. 이것만 봐도 알지 뭐.
여기서 더하기 1 안 하면 그냥 0이야, 얘는.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더해줘 버리게 되면 플러스 1을 해줘 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행을 한번 보자고요. 자, 10이야. 자, 10,3 했어요. 이거 나머지 뭐 나와요? 1 나오죠. 3, 3은 9, 나머지 1. 얘 1 첫 번째 있는 거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뭐야? 얘가 결국은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이에요. 문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찾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서식 단추를 이용을 해서 특정 쉘 서식 선택해서 서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몇 번 출제됐습니다. 찾을 내용으로 숫자, 특수문자, 한자 등을 입력해서 할 수 있고요.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도 쓸 수 있다고 했죠?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다 문제, 그지? 나머지 읽어봐 주세요. 자, 요것도 이제 약간 응용돼서 출제됐어요. 사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얘는. 자, 보면은요. 다음 중 아래 차트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각 항목의 값들이 항목 합계 비율로 표시되므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그랬는데 얘네가 지금 비율이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값이에요. 얘네도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얘가 뭐예요? 주축. 얘는 보조축. 즉 얘는 이중축 혼합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마지막 범례인 출석 점수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요 색깔이 되는 거고 그 축이 되는 거예요. 이중축 혼합형 언제 써요? 두 개 값이 현저하게 값이 크기가 다를 때.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 볼 때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50점씩 주죠. 50점씩 주면 안 되겠다. 얘기가 안 되니까 40점씩 주죠. 그러면 거기에서 평소 점수 얼마 줍니까? 저희 때는 20점이었어요. 그중에서 출석 점수 얼마예요? 10점이에요. 그러면 기말고사가 만약에 50점 맞고 근데 여기는 아마 지금 값을 보니까 100점 만점씩 한 것 같아. 100점 만점씩. 예? 그래서 100점 만점씩 해가지고 기말고사 100점 만점, 중간고사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출석 점수는 10점 만점. 그러니까 값의 비율이 따따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이중축 혼합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말고사와 중간고사는 이쪽 축 보는 거고 출석 점수는 오른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중축 혼합형에 대한 문제고요.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계열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가진 차트에 주로 사용한다. 이중축 혼합형. 됐죠? 자, 다음 중 아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너무 자주 출제되죠? 자, 현재 가치예요. present value.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얘는요. 비율, 이율이 먼저 들어가죠? 근데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율 계산할 때 월 단위로 합니다. 얘네 지금 연이율이잖아요. 연이율. 그지? 연이율이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2 해줍니다. 그 다음에 N퍼. 투자 기간 동안의 총 기간이죠. 그래서 3년이에요. 3년이기 때문에 12 곱해줘야 돼요. 이건 뭐 공식 같아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 월 불입금. 여기서 월 불입금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공백. 다음에 미래 가치는 300만 원이네요. C3.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건 뭐 매번 출제된다고 봐도 뭐 관이 아닐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 놓고 안 보여드렸는데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함수 마법사 실행해서 한번 볼게요. 이율, 월 단위 이율로 준다. 그 다음에 N퍼, 얘도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하기 위해서 12를 곱해준다. 1년은 몇 달? 12달. 그리고 페이먼트, 내가 월 불이백은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퓨처 베일류, 내가 목표하는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오케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출제된 적 있었죠. 어떤 거? 만약에 얘네를 양수값으로 표시하시오라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값을 마이너스로 지정을 해주면 얘네 값이 현재 가치를 양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아래 괄호 안에 들어갈 가능성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건 몇 번 출제됐던 문제네요.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것은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한 번의 연산으로 빠르게 계산하여 표의 형태, 데이터 표 끝. 됐죠? 이것은 비슷한 형식의 여러 데이터 결과를 하나의 표로 통합, 데이터 통합 끝. 뭐 문제도 아니네요. 자, 차트에 표시할 데이터 계열의 요소 간의 차이가 큰 경우 수정 전 차트와 같이 그 차이를 이것도 실기에 종종 출제됐네요. 1급에. 2급에는 안 나오고요.
자, 수정 전과 수정 후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얘도 한번 먼저 출제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네는 앞에서 우리 이중축 차트 그릴 때는 계열에 대해서 값이 현저하게 클 때였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한 계열에서 요소들이 값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로그예요, 로그. 자, 보세요. 단위 로그 여러분들 아시죠? 승수로 가잖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아시죠? 이거 우리 로그 배웠잖아, 중학교 때. 그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로그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런 형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로그라는 애가 있어요. 로그. 보이세요? 그래서 기준으로 10으로 하게 되면 10단위로 가는 거예요. 1, 10, 1000만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단위가 이렇게 가겠죠. 자, 얘는 얼마인 거예요? 만 조금 넘겠네. 얘는요, 지금 여기에 100만이냐 이거? 100만 가까이 가고요. 차트 크기의 값은 현저히 컸지만 사실 로그로 해버리게 되면은 배수로 가기 때문에 승의 승수로 하고 해야 되는 게 맞겠다, 그지? 이렇게 값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뒷장이. 자, 다음 중 A열의 글꼴을 A열이라 그랬어요. 굵게로 설정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range AA, 폰트 볼드. 이건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range 해가지고 AA라는 거는 A열이란 얘기예요. 자, columns 1 그랬어요. 1번 컬럼. 첫 번째 열. 선생님 앞에서 우리 columns 이거 함수 아니고 매크로예요. 달라요. 자, range 11 그랬는데 1이라고 하는 것은 행이에요, 행. 그죠? 숫자는 행으로 갑니다. 열은 알파벳으로 갑니다. 그래서 1 하게 되면 1행부터 1행까지, 1, 3 이렇게 하게 되면 1행에서 3행까지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전역 변수와 구역 변수에 대한 것의 문제고, 얘도 똑같이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고 똑같이 나왔어. 자, 아래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sub local variable. 얘는 로컬이래요. 즉, 지역 변수래요. dim string message as string. 얘는 st message라고 하는 애는 MSG라고 하는 애, MSG 하니까 무슨 미원 생각이 갑자기 나네. 자, 문자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링 안에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는 변수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당연히 메시지 박스가 딱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서브 아웃스코프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박스, 스트링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온대요.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local variable에서 str 메시지를 문자열 변수로 선언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서 로컬에서 변수 선언 여기서 했잖아요. 이 안에서 변수 선언한 거잖아요. 자, local variable 변수에서 MSG에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당연히 들어갔죠. local variable라고 그래요. 발음이 안 되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자, str 메시지 내용을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대화 상자에 표시하는 거죠. 메시지 박스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딱딱딱 출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변수에 대한 거 잘 알고 계시죠? 뭐냐? 자, 우선은 얘가 딱 실행이 되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여기 오게 되면 이 주격 장치에 자, strmsg라고 하는 변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얘는 문자열로. 그 다음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에 있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결국은 요놈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에서 얘를 출력해버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자가 출력되는 게 맞겠죠. 됐어요? 자, 다음에 outside scope에서도 local variable에 선언된 스트링 변수가 적용돼서 메시지 대화 상자에 표시된다 그랬는데 얘 뭡니까 지금? 서브, 이 안에 있는 end 서브까지에서만 사용하는 구역 변수인 거예요. 구역 변수. 전역 변수가 아니에요. 전역 변수를 쓰려면 이 위에다 써야 돼, 여기다가. 얘는 요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요, 이 위에다 갖다 놨다면, 그랬다면 얘는 전역 변수가 되기 때문에 4번도 맞게 되겠죠. 얘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워크시트에서 A1에서 D2 영역을 설정하고요. 배열 상수에 대한 내용이네요. 여러분들 이거 컴마는 뭘 구분한다 그랬어요? 열.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요, 행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럼 1, 2, 3, 4 나오겠죠.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A1에서 C19 영역을 복사해서 부분 합에 요약된 결과만 A23에서 C27 영역에 붙여넣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 복사해서 넣었네요. 여기에 보시면 19, 14, 18, 19 해가지고 사실 요약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요약이 돼 있는 내용들, 화면에 보이는 애들만 하는 건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홈, 편집,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옵션에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한대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홈 편집에 찾기 및 선택이래요. 자, 홈에 여기에서 부분합을 만들기에는 있네. 제가 만들어 놨군요. 이런 제가 만들어 놨네요. 자, 이게 위에 예제랑은 좀 다르지만 해설 달면서 해놨나 봐. 자, 우선은 얘를 가지고 부분합을 한번 냅다 쳐볼게요. 그래서 우리 지점명별로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고요. 얘를 우리 부분합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내는데 미수금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부분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머,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부분합. 여기에서 그룹화 항목이 뭐가 돼요? 우리 정렬한 기준인 지점명이 되겠고 얘네들을 가지고 부분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 여기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놈들만 우리가 복사해서 밑에 넣을 거예요. 사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은 부분합 안에 있는 애들까지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홈에 가서 편집에 가서 찾기 및 선택에 가서 이동 옵션을 찍고 여기에서 화면에 현재 어딨냐? 화면에 보이는 셀만 이렇게 해주시고 확대를 딱 확인을 눌러주시면 선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컨트롤 C 눌러주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네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 자, 새로운 거 우리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시트 탭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자주 나와. 메모야 거기다가. 끝났네요. 자, 메모는요. 시트 끝으로 선택하면 원래 메모가 속한 각 페이지에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출력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출력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얘도 제가 아마 메모를 여기 있어. 그지? 이게 보세요. 메모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놨어.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리고 우리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여기서 보면은 우리 메모 지금 여기서 선택이 안 되죠. 우리 이쪽에서만 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 페이지 설정 여기 가셔가지고 시트 탭 가서 자, 메모 시트 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이게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내려볼게요. 어때요? 메모는 어디에 가 있어? 데이터가 끝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요약돼서 표시됩니다. 오케이. 자, 이놈도 자주 나오는 문제였고요. 다음 중 수식 결과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자, 픽스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고정소수점. 고정소수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엑셀이 앞으로 빵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네요. 자, 요 놈이에요. 자, 픽스드 함수 마법사 눌러보니까 수를 고정소수점 형태의 뭘로요? 텍스트로, 문자로 인출합니다.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데시멀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소수점 자릿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뒤에 보시면은 7까지 나오겠죠. 근데 반올림 돼가지고 8이 출력된 거예요. 됐죠? 자, no comments. 얘는 쉼표를 표시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이고 얘는 쉼표가 표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true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true 한번 넣어볼게요. true 넣게 되면 천단위 구분교가 빠지게 되고 false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얘네는 왼쪽에 붙는 걸로 봐서 얘는 문자 형태인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오몬스네요. 이오몬스는 뭡니까? 얘는 내가 지정한 날짜 있죠? 2015년 2월 25일에 다음 달의 마지막 날. 즉 2월 25일 다음 달이면 얼마야? 3월이죠. 3월 마지막 날이야. 이오몬스는. 됐어요? 자, 그래서 3월 마지막 날은 3월 31일이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choose 했어요. row 함수 또 나왔네요. 행이에요. 그리고 A3에서 A6까지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접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가 동이고요. 서남, 그 다음에 2012 이렇게 나온대요. 자, 얘는요, 여기다 놓지 말고요. 요게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지워질 것 같은데?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 얘를 이렇게 끌어보면 얘네가 나오겠죠.
그죠? 자, 보면은 로우 했어요. 지금 현재 A3의 로우는 얼마예요? 로우 얼마예요? 3이죠, 3. 그럼 세 번째 거 나오는 거죠. 자, 사행은요? 2015가 나오겠죠. 동이 나오려면 일행부터 채워넣었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맞는 거고요. 마지막 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제가 분할을 해봤어요. 그래서 search U 이렇게 해보면 얘는 U를 찾는 거거든요. 자, search U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있는 글자에 U가 있다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4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그러는 거예요. replace 얘는 뭐예요? 글자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favorably에서 네 번째 글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 그죠? R이 되겠네요. 자, R을 넘버 캐릭터 그 뒤에 5글자를 여기서부터 5글자를 뭐예요? 공백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네 번째 이후는 다 공백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F, E, B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가 F, E, B, R, U까지가 아니라 F, E, B까지만 출력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 엑셀의 메뉴인 데이터 탭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을 해서 가져올 수 없는 파일은 자, 외부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얘는 MS 워드 가져올 수 없어요. 자, 데이터, 외부 데이터, 액세스, 웹, 텍스트, 기타 원본에 있는 SQL 서버,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뭐야? XML 데이터 연결, 그 다음에 쿼리 얘네들이 있는데 MS 워드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40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